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2 조선전기 경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전법은 고려가 망하기 1년 전 1391년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 급진파 사대부들이 주도해서 단행된 개혁안이죠. 토지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관리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처럼 저 아래쪽에 넓은 평야지대를 주던 고려시대의 전시과와 달리 이 과전법 개혁에서의 과전은 경기지방,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방에 한정해서 수조권을 지급했습니다. 관리가 죽게 되면 반납된다는 원칙은 고려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과전법도 문제가 있었으니 관리가 죽게 됐을 때 과부가 되어버리는 그 아내와 자식들 먹고 살 길을 만들어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부에게 지급되던 수신전, 그리고 어미마저 죽고 없다라면 고아가 돼버린 자녀들에게 지급됐던 흉량전, 흉량전은 녹색 하트가 있네요. 그리고 공신에게 지급됐던 공신전은 세습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게 고려시대에 뭐가 있었죠? 그 유가족들에게 남겨주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수신전과 흉량전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고려시대에 구분전이 있었죠. 입에 풀칠하라고 주는 땅. 결과적으로 토지는 유한한데 이렇게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게 되면 토지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진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주는 직전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퇴직을 하게 되면 땅을 못 받습니다. 수지가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럼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하든 한몫 챙겨야 되겠네요. 결국 관리들은 수조권을 남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계속되자 지방관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더 걷지 못하도록 우리가 공정하게 걷어서 우리가 나눠주겠다. 수조권을 이렇게 되니까 관리들 입장에서는 수조권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던 토지를 지배하던 방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 땅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커지겠죠. 이런 관수간급제가 시행되자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럼 굳이 수조지를 나눠서 또 관리들에게 구분해서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쌀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전법을 명종 때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는 쌀과 현물인 녹복만 지급되게 되는 거죠. 조선의 세금 제도는 수지 체제는 조세, 공납역, 이건 이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세에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어갑니다. 10분의 1을 걷어가는데요. 고려시대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해서 걷어갔다면 조선시대에는 여기에 더해서 해해년년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또 차등 징수하게 됩니다. 세종 꼼꼼한 분입니다. 이러한 세금 제도를 세금 공자를 써서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땅이 전답이 좋으냐 나쁘냐 비옥하냐 아니요 뭐 좀 안 좋으냐를 따라서 나눌 분 6등급으로 나누고요. 해해년년 흉년이냐 풍년에 따라서 또 9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래서 연분, 구등, 전분 6등법의 세금으로 조세는 차등해서 징수했다. 지주제가 확대됐다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민전을 아무래도 자신들의 땅으로 사들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넓혀가겠죠. 이렇게 돼서 소장농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토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공납은 백성들에게 고려 때나 조선 때나 전세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건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다 보니까 물건이 이렇게 안 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관청의 서리들이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이제 대가를 챙기게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챙기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잠시만요. 일시정 계속하겠습니다.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과도한 대가를 챙기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걸 대신 납부한다 해서 대납 이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이 대가에서 좀 이문을 많이 남기게 되자 좀 솔솔한 재미가 있었나 봐요. 실제로 이제 물건을
현물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먼저 대납해버리고 과도하게 농민들에게 착취하게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공납 납부를 방해하는 방납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방납의 폐단이 나중에 굉장히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16세 이상의 양인 남성이라면 정남은 군역과 요역의 의무를 지게 되죠. 누가 가서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요역 기피 현상이 생기게 되고, 또 전쟁 없이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역을 잘 안 하니 군인들을 자꾸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군대 가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에 보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에 세웠다 대립제라고 합니다. 군포를 받고 대신 썼다 해서 군포 대립이라고 하죠. 이런 대립이 성행하게 되자 나라에서는 차제에 아예 그러면 그 군역 대상자들에게 군포를 걷어서 그걸로 직업군인을 사자라는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게 됩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한자 오랜만에 써볼까요? 농자 천하지 대본 맞나요? 맞죠? 조선은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을 장려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고려 말에 공양왕 때 전국의 토지가 실제 그 정도밖에 없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많이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락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50만 개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 세종 때 가서는 조사해 보니까 160만 개월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토지 면적이 3배 이상 늘었다는 건데 그만큼 토지 개간이 많이 장려되고 양전 사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경지 면적 숨어 있는 이런 토지들을 찾아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업 기술 발달과 농기구 개발에 조선 정부가 앞장을 쓰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농사직설과 금양 잡록을 간행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우리 기후에 맞는 농사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각지의 전문가라고 하면 결국 농민들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을 불러서 그 지역에서 맞는 농사법 같은 걸 물어보고 이걸 책으로 냈다는 거고요. 금양 잡록도 녹색 하트가 있네요. 금양 잡록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성종 때 그 관리였던 높은 관리까지 올랐던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퇴직 후에 지금의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 금천구 그 일대라고 합니다. 경기도 금양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직접 농사를 4계절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그 농사에 대한 기록을 담아놓은 책이 금양잡록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양반들이 앞장서 가지고 농업기술 발전에 애를 썼던 나라 조선 전기입니다. 그 시대가 조선 전기이고요. 간이 수리시설 설치, 선진 농업기술 도입, 이건 주로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림들이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반농사에서는 2년 동안 3개의 작물을 짓는 2년 3작, 그리고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모내기를 실시했다. 12법 발달, 농업 생산력 향상. 이때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모내기 실시하고 하는 것들은 참 좋긴 한데 조선 전기에서는 저수지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모내기법을 금지시키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봄에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모내기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더 흉년이 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확충되고 나서 이제 후기부터는 일반화되는 거죠. 수공업과 상업, 무역활동. 수공업은 관영 수공업, 관청에 등록된 장인들을 그
국가기관에 등록된 장인들을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인들이 화약, 무기, 문방구 등의 수요품을 만들었고요. 16세기 이후에는 와서 일하는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많이 시장에 서고 장시가 발달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죠. 그래서 상업 발달로 관영수급은 16세기 이후부터는 쇠퇴하게 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교적 경제관에 입각해서 중농 억상 정책을 펼칩니다. 농업은 중요시 여기지만 상업은 억제하는 거죠. 그래도 필요한 상업 활동은 있습니다.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필요한 물건들도 나라에서도 구입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서울 한성에 시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시전 상인들은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대신에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금난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전 상인들이 너무 이렇게 불법적으로 상행을 하지 못하도록 시전 상인들을 감시하는 경찰이 필요하겠죠. 경시서를 설치해서 물가를 조절하기도 하고 구역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시장, 거꾸로 하면 장시죠. 서울, 궁교, 지방 등에서 등장했고 일부 장시는 거의 상설시장화처럼 정기시장으로 정착되게 되고요.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은 다르죠. 5일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16세기 중엽에 확산됩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보부상, 장돌뱅이들이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대외 무역으로 쓰는 명나라, 여진, 일본 등과 사사로이 무역하지는 않고요. 공무역, 나라 대 나라로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는 무역 활동이 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공무역 중심으로 교역이 진행되었다. 사무역은 엄격히 통제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